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4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진만입니다. 어제부터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의 얼굴을 알리고자 하는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정책과 공약은 수면 아래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오늘은 양구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양구군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KBS가 진행하고 MBC가 동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무소속 후보입니다. 전창범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소개해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제시되는 질문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양구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지켜주시고요. 건전한 정책 토론회가 되도록 상호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마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는 것으로 토론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대영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4번 김대영입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 42년을 하며 부군수도 2번을 지냈습니다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려 노력했지만 군정의 결정권자가 아니었기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군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국민들이 행복할까를 늘 보고 배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며 행정에 투입되었습니다. 저희 오랜 경험과 고민의 결과를 양구를 위해서 온 힘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고인물은 썩기에 마련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양구는 한 사람의 경쟁자도 없이 군수를 무투표로 당선시켰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예지인들이 양구는 왕조시대냐고 비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4개 읍면을 근무하면서 계장, 면장 등을 거쳐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양구를 밑바닥부터 잘 알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양구의 군수가 김대영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저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창범 후보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1분 30초 동안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년 동안 오직 우리 양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온몸을 던져서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양구는 이제 눈부시게 발전이 됐고 전국에서 최고의 행복도시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4년간이 우리 양구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능력이 있고 또 열정이 넘치는 군수가 필요합니다. 양구 발전에 시동을 걸어온 저에게 4년간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제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뜰하게 마무리하고 우리 양구를 확실하게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좀 더 어두운 곳, 좀 더 그늘진 곳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즉 농사가 어려운 사람, 장사가 어려운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면서 그 지원을 확대해서 골고루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선진복지사회를 꼭 구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흑색 선전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깨끗하고 멋있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신뢰해 주시고 저에게 4년간의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후보자로부터 출마의 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자가 후보자들께 직접 묻는 공통 질문입니다. 4년 전 양구에 강원외국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강원 외고에 총 348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현행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이로 인해서 2019년까지 지방교부세 16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양구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강원 외고의 지역발전 기여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과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봉 후보부터 답변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한마디로 강원 외고는 우리 양구군의 성공작이고 또 강원 외고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번 선거에 악용이 돼서 강원 외고가 마치 애물단지인 양, 그리고 강원 외고 때문에 우리 양구가 망하는 양, 이렇게 여론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우리 국민들이 현혹이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강원 외고 덕분에 우리 양구군은 연간 5억 내지 6억 원 정도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고 있고 또 우리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이 돼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수능평가에서 3개 영역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매년 30명 내지 40명씩 되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외주 유학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 또 강원 외고로 인한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연간 1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외고는 학교 운영비 전체를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학부모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양구 군민의 세금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미래에 우리 양구군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구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향토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부세 감액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2심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기대되고 있으며 만약 서로 패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전액 보진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대영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외고가 양구에 있다는 것은 양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양구 주민이 걱정을 하는 것은 강원 외고가 있다는 것 자체보다는 강원 외고 설립 과정이나 161억 원이 교부세 삭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구군의 행정특위 의사록에 의하면 거짓말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2012년 12월 17일 양구군에 대하여 161억 원의 교부세 삭감 처분이 결정되었음에도 2013년 1월 의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당시 기획실장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도 군 의원이 올해 교부세 25억 원이 삭감됐는데 앞으로도 계속되냐고 물었더니 주민생활실장은 내년부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2012년 결정되고 2013년 1월에 통지된 큰 일을 양구 군민이나 군의회가 사실로 확인한 것은 11달이 지난 언론 보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도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전창봉 후보가 3선을 출마한 것에 대해서 국민을 없이는 처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가 각 후보자께 개별 질문을 드리고 답변에 대한 상대 후보의 보충 질문까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은 행정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등의 역할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춰서 군정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화한 것이 사회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당국은 사회단체를 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조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은 협조적인 단체를 지원하고 단체들은 관의 눈치 보기가 습관화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서 사회단체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되찾도록 할 생각입니다. 군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이 사회단체가 갖는 역할 중을 하나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와 군수가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조화롭게 협력해서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양구군을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전창봉 후보 잘 들으셨죠? 네. 예, 이와 관련해서 김대영 후보께 30초 동안 보충 질문해 주시고요. 김대영 후보께서는 곧바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창봉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 사회단체 문제를 할 때는 사회단체의 역기능을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즉 NGO를 논할 때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요. 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정한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김대영 후보님께서 당시 부군수님으로 재직하실 때에 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후보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단체의 NGO 기능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도 부군수 시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군정에 혹시나 역행이 되고 아니면은 자치단체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염려와 또 조직의 우리 기능상 그렇게 습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자치단체들은 아무리 군청이 잘못하는 일 있어도 그것을 소리내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 때든지 자치단체에서 담당 과장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금을 많이 지원받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고 또한 그것이 현재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든지 어느 단체든지 군청을 비판하든지 철저하게 감시를 하더라도 감시받는 그런 기분이 아니고 군청의 동반자로서 그들을 항상 대화하며 그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정창범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구는 주민을 위한 기본시설인 의료 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해 인근 춘천시의 의료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러한 대책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공공의료 서비스는 법률적으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권을 보장하고 건강과 생활을 증진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현재 군단위에서는 그 기능을 보건소나 보험공단에서 맡고 있는데 서비스의 구심체인 병의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전문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시설 및 장비를 대폭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수 취임 이후 수십억 원의 의료 장비, 즉 혈액분석기, 방사선기, 골다공증 검사기 같은 의료 장비를 확보를 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의료 체제를 갖춰 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 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 받거나 진료를 못 받는 그런 주민들에게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민간 부분의 기능을 같이 도와서 협업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정신과, 응급실 같은 민간 부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같이 공생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김대영 후보께서 잘 들으셨죠? 이번엔 반대로 정창범 후보께 30초간 질문해 주시고요. 곧바로 전창범 후보께서는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대영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령화 사회로 가는 지금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양구에는 평생 고된 농산일을 해오면서 생긴 관절염과 근육통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전 후보께서는 수십억 원을 들여서 장비 확충과 전미를 보강했다는데 우리 도시계획 사업에 지난해에도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돈을 이런 노인들을 위한 환자 진료에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질문 같은데요. 도시계획 할 돈은 따로 있고 또 보건의료를 할 돈은 따로 있습니다. 저도 노인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관절에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노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검진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경로당에 노인 건강교실을 운영을 해서 노인들이 기공체조를 통한 건강을 증진하고 또 활기찬 생활을 도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별로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노인들이 흔히 걸리는 성인병에 대해서 이동봉사반 또 이동검진반을 철저히 운영을 해서 노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검진을 받고 또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벽지 오지에 계시는 그런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가사간병 도우미를 더 많이 늘려서 그분들이 집 안에서도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벽 오지에 근무하시는 노인들이 중병이 걸렸을 때 대도시 병원과의 원격 치료 장치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도 도시에 사시는 노인 못지않은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대영 후보께서 보충 질문 부탁합니다. 네, 물론 양구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노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양구 시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2012년도에는 48억을, 2013년에는 75억을 들였는데 그중에 군비가 29억, 1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돈을 노인 복지를 위해서 썼으면 더 좋은 그런 정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전천보 후보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면 그럴듯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도시계획 사업은 거기에 맞는 예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때 도시계획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그 사업에다 활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음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대로 관련 법규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그 분야에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겉으로는 그럴싸한 얘기 같지만은 사실상 맞지 않는 말씀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 양구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인복지, 특히 노인들의 노후 생활이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하고 또 유쾌해질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야말로 노인들에게 행복을 주는 또 노인들의 천국이 되는 그런 양구군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과 공약입니다. 두 후보 모두 공약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이번엔 후보들의 공약을 듣고요. 그와 관련해서 상대 후보와 질의응답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창보 후보부터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군수에 당선이 된다면 먼저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영세한 상공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주었던 친환경 고품질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영세 농화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골고루 잘 사는 농촌 건설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초 생활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와 노인, 장애인,
여성분들에 대한 복지 시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취미활동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SOC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또 각 면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서 양구군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민군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수준과 교육 환경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신나게 일하고 또 보람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확실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 공약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김대영 후보께서 30초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정찬보 후보께서는 1분 30초간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대영 후보 질문 부탁합니다. 예, 공약 중에서 활기찬 지역 경제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활기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전 후보께서는 어떠한 시책으로 어떻게 지역 경제를 살리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보탬이 되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우리 양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72개 대회를 유치해서 약 100억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그 이상의 각종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증대시키고 아울러서 올해는 전지훈련단을 대폭 확대 유치해서 또 스포츠 마케팅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상경기를 부활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양구군이 관광지가 불모지였기 때문에 관광계획을 많이 유치하고 우리 양구군의 관광시설을 알리는 데 주력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실 있는 패키지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양구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하루 정도 묵고 또 돈을 많이 쓰는 그러한 관광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이분들로부터 관광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장병들이 외출 예방 또는 신병교육대 장병들이 외출을 통해서 면회객들이 와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과거에는 신병교육대 장병들을 외출에 국한시켰습니다마는 군부대와 협의해서 외출 예방을 동행 실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바꿔서 김대영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한반도섬 체험놀이 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을 선정하여 권역별 성장 동력 사업으로 면 지역까지의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구 5일 장터의 상가 활성화 대책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중앙통의 차도 없는 사람도 없는 차 없는 거리를 일방 통행으로 차와 사람이 다니는 거리를 조성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하는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현재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도로 개설과 소형 주차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중장비 업체와 지역 건설업체의 공정한 공사 참여로 투명한 건설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8평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복지와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꽃나무 등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여 청정 양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 예산을 현재 12.55%에서 15%로 확대하여 농업군의 이상을 높이고 영세농가에 대한 장목반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박수근 미술대상 제정과 전국 붕어낚시대회 등 관광 문화를 활성화시키도록 전국에서 양구를 찾는 관광지로서의 탈바꿈을 시도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대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정찬보 후보가 30초간 질문해 주시고요. 김대영 후보께서는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보 후보 부탁드립니다. 네, 차 없는 거리를 차 있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차 없는 거리 계획 세울 때 김대영 후보님께서 부군수로 그 계획에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차 있는 거리로 만들게 되면은 당시에 투입됐던 예산 중에서 상당하게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건설 경기라고 그랬는데 현재 건설 공사는 모두 입찰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공정하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후보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 없는 거리를 결재하고 차 없는 거리에 참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군에 있다가 도청에 온 사이에 이미 계획이 다 확정이 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참모 입장으로서 결재권자의 정책을 제가 반복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사의 투명한 건설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재 제가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상당히 공개적으로 투명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는 어느 특정인이 관여하거나 특정 간부가 심지어 중장비 업체까지를 간섭해가지고 어느 장비를 써라, 어느 업체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현재 양구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그것이 곧 양구군청의 전체 군정이 잘못되는 양 잘못 비춰주고 있는 것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그런 모순을 해결해가지고 군정도 우리 군청 공무원도 다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상호 보충 질문. 예. 예, 보충 질문. 예, 하십시오. 지금 김대영 후보님께서 도청이 있다 와 보니까 결정이 됐다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가시기 전에 결정을 했고요. 그 뒤로 다음 오신 부군수께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 특정인이 특정 업체에게 밀어주고 간부가 개입을 하고 이거 정말 책임지셔야 되는 얘기인데 근거도 없이 이런 말씀 함부로 하셔도 되는 건지 또 서로 근거가 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지 이런 데 와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토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특정 무슨 단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전체 우리 바람직한 양구군정을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행여 군수께서 아직까지 그런 보고나 그런 실태 파악을 못 하셨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실제 현재 양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나 지역 중장기 업체들로 하여금 그런 소심 없는 그런 소통의 대화를 한번 나눠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의 주제가 없는 것이 바로 자유토론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만 아니면 어떤 주제도 가능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대영 후보께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전 후보께서 지금 양구를 아주 활기차게 또 많은 개발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쪽에서는 많은 또 주민들은 일부에서는 국가의 예산이 그렇게 많느냐, 안 얼어도 될 집을 하고 안 내도 될 길을 왜 지금에 이렇게 빨리 하느냐 그러나 그런데 아까 전 후보께서는 사업비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 사업비와 그다음에 복지 분야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복지 분야 사업을 안 쓰면 반납을 하고 건설 사업을 안 쓰면 반납을 하고 그것은 복지 분야에 투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48억, 2013년도에 75억 원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비도 상당수 44억이라는 군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근데 그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적경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적경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적경지역 개발 사업에는 물론 도시계획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는 또 소득 기반 사업도 있습니다. 복지 증진 사업도 있습니다. 아무 사업을 하든지 적경지역 개발 사업만 하면은 가능한 사업을 전 후보께서는 그동안 계속 도심지에 우리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필요로 느끼지 않는 도시계획 도로와 시내에 공원을 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을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가가 정부가 이렇게 돈이 많느냐, 왜 안 해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반납하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국비에 따른 군비 매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에 우리 군비가 44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자됐고 특히나 2012년도에는 48억, 2013년도에는 75억의 총사업비 중 국비 부담이 70%대 30%가 군비였었는데 2013년도에는 국비는 60%, 군비는 40%에 10억을 더 부담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보기에 우리 경제가 아무리 좋아졌고 나라 살림이 좋더라도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 사업을 못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우리 국민이 더 필요로 하고 국민이 더 피부로 느끼는 복지나 그다음에 농가소득이라든가 주민 지역경제에 사용될 돈이 엉뚱한 것으로 그렇게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쓰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후보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도 만약에 군수가 돼도 또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복지 예산이나 주민 건강 증진에 아니면 소득 기반에 다시 재투자 환원해서 할 것인지 그런 의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국비를 많이 따다가 일을 많이 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탄을 받는 것이 좀 억울하고요. 또 예상 부조를 잘 하시는 김대영 후보님께서 또 국비에 매칭이 된 군비를 부담했다고 탓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까지 지역개발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에 균형적인 투자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은 의회에서 하나하나 심사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줬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지역개발 계획은 기존에 계획된 그런 프로젝트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또 소득구조 사업도 소득증대 사업도 기존에 계획된 사업에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구는 농촌에도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농가소득도 많이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영 후보님께서 농촌에 투자를 안 했다. 이거 좀 문제가 있고요.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우리 양구 국민들의 복지가 상당히 증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대학이나 여성대학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악용을 해서 또 우리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어서 전창범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영 후보자 부인께서 2월 23일 모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몇 분이 계신 자리에서 전창범 군수가 2번 출마하고 3번째는 김대영 후보님께 양보하고 밀어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출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듣고 경고를 했습니다. 김대영 후보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김대영 후보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실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목사님하고의 대화는 제가 옆에서 듣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저희 배우자가 말한 것은 그 말은 했다 그랬습니다. 전창범 후보께서 먼저 김대영 후보님이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 것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전 후보가 말씀한 것이 사실하고 사실 아닌 걸 구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번만 하고 안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지해 주겠다고 한 말은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시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자, 그러면 이 지금 김대영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겠습니다. 김대영 후보님께서는 제 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되면은 세 번째 출마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영 후보님은 지난 4년 동안 전혀 출마 준비를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4년 동안 수십 건의 주례를 쓰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례를 쓰는 것은 선거법의 위반이고 주례를 쓰시면 또 선거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김대영 후보님께서는 작년 12월에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례를 중지하셨습니다. 물론 주례 선거 자체가 또 문제가 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그것이 또 당선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영 후보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영 후보님께서는 전혀 제가 2번 출마하고 3번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님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또 저는 확실하게 그 누구에게도 3선 불출마를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누구와도 특히 김대영 후보님과 불출마에 따른 밀약을 한 적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김대영 후보님께서 지난 4월 12일 강원1구 유치가 크게 잘못됐다는 뜻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관내 수천 명의 주민에게 KTV 영상을 같이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1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공작이지만 만일 강원1구가 잘못됐다 하면은 김대영 후보님께서도 당시에 강원1구 유치의 주역이었습니다. 또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의 위반 여부도 사실은 부군수인 김대영 후보님께서 실무적으로 더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그 책임을 군수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깝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저는 과거에 수재의원금 절차상의 문제로 우리 직원들 수십 명이 광역수사대 수사를 받을 때 저는 광역수사대장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문제는 모두 내가 시킨 것이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원들 대신해서 벌금,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전과 기록, 유일한 전과 기록입니다. 당시에 김대영 부군수님께서도 부군수를 재직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처벌을 다 뒤집어 쓰지 않았으면은 김대영 부군수님도 후보님께서도 아마 상당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근무했던 과장 계장이 하도 저에게 미안하니까 벌금을 대납한 적이 있는데 이것으로도 사실이 입증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대영 후보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 후보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양구군청으로 간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저는 사실 어쩌면 4년 뒤에 군수를 나오겠다는 저의 포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례 쓴 것은 그거하고 무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례는 나중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저 후보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열띤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네? 보충기를 안 돼? 아닙니다. 예, 아마도 시간상 못다한 의견이 많아서 아쉬움이 지금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간 보충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번 더 나중에 있습니다. 못다한 의견은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후보자의 신사에 관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답변하기 껄끄러운 질문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니만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창범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창범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에 당선된다면 군정을 어떤 시스템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추진 기본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또는 수통이 힘들다라는 일부 평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1분입니다. 네, 저는 일단 직원들에게 이제 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람을 찾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특히 그늘진 곳을 많이 살펴보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의 이미지가 좀 강하다, 카리스마가 너무 강하다, 또 약간 독선적이다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소통이 부족하다 하는 말은 상당히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앞으로 그것이 또 여러 사람 입에서 나왔다면은 사실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좀 많이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지난 8년간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됐던 부분 과감하게 고치고 또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후보께서도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군정을 어떤 시스템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추진 기본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소신과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참모형이다라는 일부 평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역시 1분입니다. 네, 현재 그 군정이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은 군청의 일방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을 읍면으로부터 모든 사업을 발주받고 그다음에 신청받아서 하는 그런 순위로 민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군정을 시행하도록 우선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에 대해서 카리스마스가 적다, 참명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김대영을 사랑하고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부군수였기 때문에 결재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김대영은 상사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한 부하 직원의 뜻을 헤아려서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이미지를 갖춘 그런 사람이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주민들과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군 부대와의 협조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민과 군이 함께 상호 공존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이어서 김대영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구군은 민과 군이 잘 적응이 되고 융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민이나 군이나 서로의 입장을 자기 입장만 주장하다는 것은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군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상생협력이라는 것은 헛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구군의 존재는 민과 군이 가장 큰 갈등 요인은 군부대의 사격장 문제입니다. 사격장 문제가 군부대와 주민과의 아주 갈등이 더 깊어지는데 이것이 주민들은 이미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양구군과 군당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도 양구군도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면은 이런 것부터 군과 주민과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경청하고 그다음에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창범 후보께서 1분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저는 민과 군을 그 개념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물과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한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군과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고 형님 동생 또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친숙하게 지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요. 우리 양구에 애착을 가지고 정주해보겠다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음껏 스포츠 생활하고 마음껏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군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대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사격장 문제라든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된 민원 해결 문제라든지 또 대민 지원 문제라든지 또 재난재해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문제라든지 또 민과 군이 공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못다한 질문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창봉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질문을 듣고 김대영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김대영 후보께서는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보충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봉 후보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예, 30초. 다시. 예, 먼저 도청 가실 때 약속은 2년만 계시다가 제가 다시 데리고 온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군술 출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제가 아까 김 후보께 세 번째는 밀어주겠다 한 약속을 김 후보께서는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본인이 확실히 아는 건데 금방 답변할 수 있는 것이고 김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영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들한테도 매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물어보면은 전 후보께서 저한테 후보를 밀어준다. 전 후보과 나하고 아무 약속도 없었다. 그건 맞습니다. 제가 약속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 후보께서는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우리 양구군의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양구군 주민들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얘기를 전하는 것이지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전 후보와 같이 내가 도에 간 것이 전 후보가 나를 뭐 군수를 시켜준다, 군수를 출마해주겠다 그런 메시지나 그런 서약도 그런 증명도 받은 건 없다. 다만 내가 그때 도에 있을 때 양구로 올 때는 많은 주민들로 단체장들로 하여금 직원들로 하여금 심지어는 측근에 있는 직원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전 후보께서 이번에만 나가면 다음 선거에는 안 나갈 테니 당신께서 요번에만 참아달라. 왜 지역의 분열을 가져오느냐. 지역이 좁은 지역에서 전 후보와 그 김대영이가 같이 맞붙으면 지금처럼 어차피 골이 깊어질 게 아니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충고도 주시고 또 정성 어린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그 뜻을 제가 심히 생각하다 그래 지금 싸우는 것보다는 4년 있다가 저희가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군수에 도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은 그 판단이 제가 잘못된 것을 지금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예, 예. 정창봉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서 출마를 준비했으면은 주례를 쓰지 말았어야죠. 누구나 삼척동자도 아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 김대영 후보님께서는 지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례를 쓰면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4년간 수십 건을 썼습니다, 주례를.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작년 12월 달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례를 끝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군수에 나갔더니 계획이지 군수에 나갔더니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제가 주례를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앞으로 군수를 나갈 테니까 주례를 못 써. 그런 것을 내가 오히려 선거 운동하는 격이 됩니다. 군수 나갈 때는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일반인도 주례를 쓰거나 똑같은 경우로 부축 부의금을 하면 안 됩니다. 5만 원도. 근데 그러면 지금 후보들이 4년 동안에 부주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로서 내가 선거에 나가겠다는 결정의 마음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건 저 나름대로 많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군수로 나가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또 옆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내가 어차피 한번 이런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례를 안 쓴 거지. 제가 선거법을 어겨가면서 주례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그런 논리는 저의 생각과 현행법과 너무 차이가 난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받으셨습니까? 네. 보충 질문까지 맞춰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맞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김대영 후보께서 질문하시고요. 전창봉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김대영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후보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부재라는 그런 지금 오늘 주제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 또한 제가 참모로서 전 후보를 단체장으로 모시면서도 저하고 부단체장과 단체장 간에 깊은 얘기를 깊은 그런 그 군정에 대한 논의를 못 해봤고 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또한 전 후보한테 그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건 저의 성격의 차이도 있지만은 그런 기회를 예. 질문 시간이 지나가지고 잠시만요. 예.
만약에 김 후보님께서 제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 후보님께서 부군수 재직 시에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김 후보님이 저에게 와서 의논하고 또 보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 책임이죠. 제가 발언 시간입니다. 예. 사실 제가 김 후보님과 한 4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보고를 받아본 거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삼선 출마에 관한 거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선 출마를 누가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사석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삼선은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하는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로 한 적은 서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또 군수를 꼭 제 명예를 생각하고 출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젊고 유능하고 또 능력 있는 후보자가 출마를 했으면 저는 지금 출마를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양구군이 앞날이 걱정이 되고 또 이 양구군의 앞날을 제가 좀 힘들더라도 꼭 지고 나가서 우리 양구군이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일념으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웅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설명드리다 못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 전 후보께서 저하고 얼마나 많은 진실한 대화를 나누었겠으나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마 이해나 짐작으로도 그런 것을 아마 할 겁니다. 제가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성격 탓도 있습니다. 그 시인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 삼선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했느냐 내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구에 있는 주민들이 양구에 있는 단체장들이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양구에 있는 주민들, 뭐 대중들 이런 핑계를 그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건요 극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앞으로 이런 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군수님께서 저와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 저도 책임이 있죠 물론. 하지만 이런 성격상의 문제 이런 문제가 부군수님이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또 각도에서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상황에 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부군수님께서 군수가 너무 엄해서 얘기를 못했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엄해도 그럼 할 얘기는 해야 되고 또 어떤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이 군정이라는 공적인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아무리 소신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군수하고 대화를 못했다? 전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또 앞으로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8년간은 발전의 무게를 두고 개발의 무게를 두고 강력한 추진력 이런 것을 발휘해 왔지만 이제는 잠시 뒤를 돌아보면서 또 골고루 살피면서 이제는 균형 또 복지에 중심을 두고 군정의 방향을 상당 부분 수정해서 우리 양구군을 잘 살게 만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아쉬운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끝으로 마무리 연설을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의견이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주시면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조연설의 역순으로 전창보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유달리 유언비어와 흑색 선전이 난무했던 선거 같습니다. 특히 저희 삼선 불출마와 미락설에 관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또 강원외고와 관련된 흑색 선전이 유포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또 우리 선거 문화를 후퇴시키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절대로 인신공격이나 흑색 선전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지난 8년 동안 제가 해온 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준엄하고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자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한 번 더 신뢰를 보내주신다면
그야말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서 우리 군이 확실하게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우리 국민을 전국에서 제일 행복한 국민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임 후에는 우리 양구 하리집에 살면서 양구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제가 재임 기간에 해놨던 그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겁니다. 절대로 춘천이나 서울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네, 김대웅 후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가 흑색 선전이 마치 우리 후보 측에서 나간 양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흑색 선전 안 하고 사실만을 밝히는데 이번 선거운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수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주민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안한 생활이고 주민의 행복입니다. 군수는 벼슬이 아니고 국민의 머슴입니다. 내 뜻 위에 국민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펼치는 군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행정에 반영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열린 행정을 펼치는 희망찬 양구를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6월 4일에 양구구수 선거에 4번 김대웅을 꼭 선택하셔서 4년 동안 살맛나는 양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꼭 당선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토론에 임해주신 후보자들 감사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4일 투표일까지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양구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